와, 드디어 약수합에서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도전수학 42, 43쪽. 말 그대로 도전이에요. 지금까지 약수와 배수, 공약수, 공배수를 배웠는데 문제 해결에 적용할 수 있나? 알아보는 건데요. 선생님이 그랬죠. 도전수학 할 때도 어떤 게 사용되는지 퀴즈로 가본다고 했어요. 일단 문제를 한번 읽어보고요. 선생님이 조금 더 적을 거예요. 약수 적어볼까요? 자, 1번 이게 사용되는 게 약수인지, 2번 배수인지, 3번 공약수인지, 4번 공배수인지. 조금 있다가 손가락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수를 구해 봅시다. 말뚝이 뭔지 알죠? 울타리에 세워져 있는 기둥 같은 거. 네, 머릿속에 그려보고요. 문제 읽어줄게요. 가로 36m, 세로 4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아 울타리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네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하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말뚝수를 지금 구해야 합니다. 그럼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이 말뚝수를 구하는 것은 약수를 구하는 건지, 배수를 구하는 건지, 공약수를 구하는 건지, 공배수를 구하는 건지 생각했나요? 앞에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자, 1번, 2번, 3번, 4번. 혹시 지금 잘못 생각했더라도 문제를 풀고 나서 자기가 스스로 왜 틀렸는지를 알 수 있다면 그것도 최고. 그러니까 지금 마음 먹은 대로 1번, 2번, 3번, 4번. 자, 일반 수준도 표시합니다. 자, 하나, 둘, 셋. 오, 3번. 3번이라고 표시했나요, 혹시? 혹시 4번이라고 표시했나요? 두 수여서? 자, 그러면 왜 3번인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틀려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4번인가? 찾아가 보게요.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해보려고요. 이 문제에서 구하려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주어진 정보는 무엇인지, 해결 방법은 무엇인지 이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선생님 저 바구니에 저 펜 있거든요. 빨간색? 볼게요. 먼저 구하려는 것 보이나요? 제일 위에 문장으로 보이죠? 울타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말뚝수. 필요한 말뚝수. 이게 필요한 정보인가 보다. 구하려는 거. 선생님 가져가 볼게요. 이게 구하려는 거였구나. 해결했어요? 구하려는 거? 그렇다면 이 필요한 말뚝수를 구하기 위해서 주어진 정보. 우리 번호 붙이면서 가볼게요. 가로가 36m이고 세로가 4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 목장이 있는데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인 거예요. 가로 알아요? 가로? 가로막다에서 가로. 그래서 가로가 36m이고 세로가 45m인 직사각형 모양의 목장. 이게 정보 1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정보 1 표시해 보세요. 책에다가. 42쪽 보고 있죠? 정보 1 표시. 두 번째, 목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일정한 간격. 이거 좀 중요한 것 같아. 정보 2. 그런데 지금 궁금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이 가장자리라는 말을 알고 있을까? 이 가장자리를 모르면 이 문제 해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국어를 잘해야 된다고 그러죠. 낱말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가장자리. 가장자리를 언제 사용하지? 책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가장자리. 그러면 이 가운데가 가장자리인가? 가장자리? 가장자리. 가운데에서 반대로 이렇게 둘레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호수의 가장자리? 네. 그래서 목장의 가장자리 그러면 이렇게 둘레 같죠? 네. 이것을 가장자리. 선생님 맞나요? 가장자리 이해했어요, 이제. 그게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박는데요.
그런데 세 번째 정보.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이 있어야 된대요. 이게 세 번째 정보. 좀 희미하네요. 그리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해야 돼. 이게 뭔가 중요한 단서가 될 것 같아. 적게 사용해야 돼? 혹시 채소 공배수인가? 적게는 채소에가 들어있는데? 잘 모르겠어요. 3번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자,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주어진 정보를 4가지로 정리를 했어요. 그러면 해결 방법.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이걸 찾기 위해서. 일반 선생님 물어볼게. 선생님이라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저는 일단 우리 지금 문제만 보니까 모르겠으니까 네. 그림을 한번 그려볼 것 같아요. 아, 그림. 목장을 그려본다. 아, 그러면 가로가 36m, 세로가 45m이니까 가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세로가 길어요.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가볼게요. 가로가 36m, 세로가 조금 더 선생님이 길게 가볼게요. 길게 듣는가는 모르겠어요. 자, 이게 36m, 이게가 45m. 아, 목장이 이렇게 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조그맣다, 그죠? 이제 길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첫 번째 단서를 썼어요. 두 번째, 이 가장자리니까 이 둘레 있죠. 가장자리를 따라서 일정한 간격으로, 두 번째 정보, 일정한 간격. 말뚝을 세우는데 가로에 가는 간격과 예를 들어서 세로에 가는 간격이 이 길이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뭔가 보이는데? 두 번째 정보, 이 길이가 같아야 된다. 세 번째 정보, 내 모퉁이에는 반드시 말뚝을 박아야 된다. 그러면 해볼게요. 이 모퉁이에도 반드시 말뚝이 있어야 된다. 모퉁이라고 해서 말뚝을 안 세우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말뚝은 가장 적게 사용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말뚝 수가 가장 적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약수, 배수, 공약수, 공배수 중에서 관련된 힌트를 주는 거 몇 번 정보인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나요? 정보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가장 중요한 힌트를 주는 정보. 선생님 생각했어요? 둘이 다를 수도 있어요. 어쩌면 둘 다 될 수도 있거든요. 안 될 수도 있고. 자, 일단 일반 선생님과 수석 선생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보, 여기 정보예요. 1번, 2번, 3번, 4번 중에서 1, 2, 3, 4에서 고른다면 몇 번 정보가 가장 유용하게 쓰일까요? 이걸 고르는데 자, 손가락 떨려요. 다를까봐.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2번. 선생님 왜 2번이라고 했어요? 일정한 간격이라는 게 네. 중요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이렇게 흔들리는 것 같아요. 일정한 간격이라는 게 중요하게 쓰일 것 같아요. 일정한 간격이라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둘 다 똑같이 나누어준다? 똑같이 나누어준다. 아니면 같은 수로 나누어준다. 또는 약수의 의미로 같은 수로 묶는다. 그러면 36과 45가 같은 수로 묶어지는가 봐야 되겠네요. 그러죠? 36과 45를 이제 앞에 걸로 한번 가보게요. 45. 묶어지는 수 있어요? 어떤 수로 묶어지죠? 3으로도 묶어져요. 3 묶어져요? 3이 10번, 2번. 3이 10번, 5번. 그러구나. 그러면은 3이 12번 들어있고 3이 15번 들어있다. 그럼 여기에가 3이 12번이 들어간다는 거네요? 네. 여기는 15번 들어가고. 근데 선생님 나는 12하고 15를요, 또 묶을 수 있을 것 같아요. 3씩 12묶음인데 또 3씩 묶어지는 것 같아요. 3씩. 4번, 5번.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에 지금 3개씩 묶어진 게 또 여기에가 이렇게
3번이 더 있다는 거죠. 그러면 3이 3번 있으니까 몇으로 묶어진다? 9로도 묶어진다. 그러면 9로 묶으면 몇 번 들어간다는 거예요? 4번? 5번. 그러면 이제 여기서 3을 선택할 건지 9를 선택할 건지 여기에서 연결되는 정보. 자, 정보 1, 2, 3, 4 중에서 선택하세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4번. 똑같아졌어요. 왜냐하면 말뚝을 가장 적게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3씩 묶어버리면 이 가로에가 12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9씩 묶어가면 가로에가 4개만 들어가도 돼요. 더 적은 건 12개가 아니고 4개다. 그러면 이 문제는 공약수는 공약수인데 어떤 공약수를 이용한다? 아, 그렇구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문제였어요. 그럼 이제 9로 묶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하지 않았어요. 최대 공약수를 구해서 여기에 들어간 말뚝의 개수를 세라 그랬어요. 이제 가볼게요. 자, 36m 속에는 말뚝이 9씩 9일은 9, 9이 18, 93, 27, 94, 36. 여기 4개 들어갔다. 계산해 보세요. 그러면 세로에는요? 4기퉁에 다 세우라고 했으니까 이게 채워져 버렸죠? 45 속에는 9가 몇 번? 5번. 자, 말뚝 하나, 둘, 셋, 넷, 5. 여기 채웠어요. 5개. 여기서부터 갔죠? 시작해서 5개. 여기 4개. 그러면 여기 36이죠? 여기 채워졌어요. 갈게요. 1개, 2개, 3개, 4개. 여기 4개 추가했어요. 여기 채워졌죠? 그러면 45니까 1개, 2개, 3개, 4개. 여기 처음에 안 채웠죠? 채우니까 여기까지 5개. 그럼 모두 몇 개인가요? 18개. 세로 양쪽에 5개, 5개에서 10개. 가로 양쪽에 해서 4개, 4개에서 8개. 그래서 필요한 말뚝 수는 모두 몇 개이다? 18개이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왜 도전 수학인지 알겠죠? 문제 속에는요,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는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최대 공약수를 갖다가 쓰지도 답이 되지도 않아요. 이걸 이용해서 말뚝수를 구하라는 문제여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 그래서 우리가 최대 공약수의 의미를 모르면 똑같이 묶어 셀 수 있는 수라는 의미를 모르면 이 문제도 해결하기가 어려운 문제. 선생님 다시 부탁하는데 수학은요. 주어진 수를 계산만 하면은 절대 오래 기억할 수 없어요. 따라해 보세요. 의미.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 2번째. 내가 의미를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해요? 선생님 자꾸 일반 선생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일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내가 설명할 수 있으면 의미를 아는 것. 설명을 못하면 의미를 모르는 것. 그래서 앞으로 수학 공부를 할 때는 의미를 설명하는 연습을 하면 좋겠어요. 너무 아쉬워요. 만나서 했다면 선생님이 자꾸 귀찮게 물어봤을 텐데 이렇게 영상으로 만나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을 물어볼 수가 없네요. 대신 댓글에다가 여러분의 생각을 글로 잘 정리해 주세요. 그리고 숙제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다면 문제를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친구와 함께 가로와 세로를 다르게 정하여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 봅시다. 여기에 단서가 붙었어요. 다르게 정하여. 그러면 예를 들어서요.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아 버린다. 그러면 일정한 간격으로 말뚝을 세우는데 가장 적게 세워야 된다. 그런데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같다. 그러면 최대 공약수는? 자기 자신이 돼버리겠죠. 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문제를 만든 사람이요. 여기에 서로 다르게 하라고 단서를 붙여놨어요. 왠지 알겠어요? 그래서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문제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아요. 단 가로하고 세로 길이를 36과 45가 아닌 다른 수를 줘야 되는데 생각해야 되겠죠. 두 수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
최대 공약수가 있어야 된다. 그걸 생각을 하고 이 두 수를 정해서 말뚝수 구해보세요. 자,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네, 숙제 해결하면 담임선생님들이 확인해 주실 겁니다. 자, 우리 6월 8일 되면 여러분들 학교에 나올 거잖아요. 선생님이 꼭 5학년 만나러 가겠습니다. 약수와 배수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안녕.